자, 2026년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끝이 나죠. 부동산 양도 차익이 많은 일부 자산가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하는 형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세율을 적용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할 때의 세금을 순차적으로 계산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택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절세는 염지훈. 양도소득세 중과. 원래는 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이 유예의 종료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간단하게 칠판에 적어보면 2026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가지신 분이 다주택자인 상태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요즘 뭐 뉴스에 거의 매일 나와요. 세금이 뭐 2억 더 나온다, 3억 더 나온다. 일반 세율보다 얼마나 중과가 되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표도 보여주고 이러는데 다주택자의 개념이 과연 뭘까요? 주택이 몇 채씩 있으시죠? 무주택자요. 무주택자. 1주택자. 1주택자. 저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자. 여기에는 다주택 중과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뭘 생각한다? 다주택 중과가 아니라 비과세를 생각한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주택을 2개 가지신 70대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내가 양도세가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상황을 들어봐야죠. 한 방에 어떻게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잠깐 앉으시죠 하면서 들어본 내용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인데 조정 대상 지역 외 주택을 매도하는 거는 중과가 따로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몇 글자를 썼는데 이거 내가 아닌 외라면 중과가 아니죠. 그리고 중과의 개념, 어차피 과세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손해본 분들까지 막 벌벌벌 떠는 분이 있어. 이익이 나야 세금도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야 될 분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그 사례는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분명히 다주택 중과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야. 근데 본인이 다주택자인지 아닌지도 좀 헷갈리더라. 왜? 나는 집이 하나인데? 본인은 주택 A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서울에 갖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남편분은요? 그랬더니 남편도 집이 하나 있지. 그러길래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본인하고 남편은 늘 세트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다주택자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울이잖아요. 서울. 자, 이렇게 되면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팔면 다주택 중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자, 이분 보니까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A는 10억 원에 사서 현재 20억 원. 남편이 소유한 건 15억 원에 사서 25억 원. 근데 이분 말씀은 그래요. 그냥 이거는 살려고 샀고 이것도 살려고 샀다. 2년 거주도 하셨어요. 근데 요걸 판다는 걸 놓쳤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비과세가 안 되니까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꼭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만약에 안 팔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차피 이건 하나는 팔아서 자식들한테 좀 현금 증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파실 거면 그리고 돈에 여유가 없다면 하나는 파셔야 될 것 같다. 근데 판다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먼저 이 계산은요 5월 9일 이전에 팔 때의 세액 계산입니다. A주택과 B주택 중에 뭘 먼저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0%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 A가 지금 파는 게 유리하고요. 다음에 주택 B가 남으면 이 B는 10년 거주했으니까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현재 법규상으로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은 10억이라면 A를 먼저 팔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A의 일반 세율을 제가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랬을 때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10억. 계산도 간단해. 예, 딱 이러더라고요. 양도차익이 10억이고요. 전체 다가 과세 대상이다. 5월 9일 이전에 팔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락이 된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3억 원을 빼준다. 왜? 최대 15년. 비과세가 아니라면 30%까지가 최대 허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금액인데 완전히 최고 한도 30%를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은 7억이고 여기서 1년에 한 번 기본공제 누구나 250만 원은 빼준다. 그랬을 때 산수만 하면 이거 아시겠죠? 6억 9,750만 원. 여기에 세율, 이 해당되는 세율이 있어요. 자, 5억 원 초과 10억 이하다. 42%에 3,590.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가세표준의 42% 곱해. 그리고 누진공제 3,594만 원을 빼준다. 그렇게 되면 이거 그냥 계산기 치면 나와요. 2억 5,700.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꼭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항상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소득세에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 금액에 1.1 적용하면 2억 8,200이다. 이건 언제까지 팔아야 이 숫자가 나온다? 5월 9일까지 팔 경우에만 이 세금이라는 거죠. 지금 뉴스에서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를 하면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한다 하던데요. 그러면 이분도 지금 해당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래서 5월 9일 그렇게 목 놓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더니 이제 깜짝 놀라시는데 뭘 보고 놀랐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택 A와 주택 B를 아내와 남편이 양도차익 10억씩 난 거 하나씩 갖고 있다. 그 중에서 주택 A를 지금 파는 게 그나마 양도소득세를 전반적으로 줄이는데 유리하다. 근데 5월 9일까지 팔았을 때가 이거죠. 지금 5월 9일 이전까지 팔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든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잘 안 팔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죠. 공급에 비례하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가격을 낮게 해도 좀 안 팔린다. 이제 이런 볼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어찌됐든 5월 10일 이후에 2주택자로서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어떻게 세액이 계산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0억, 10억 빼면 양도차익 10억이고 이게 다 가세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첫 번째 효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빵이 되는 거죠. 15년을 갖고 있으나 3년을 갖고 있으나 30%도 아니고 6%도 아니고 그냥 빵 프로. 그게 바로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3억 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과세표준이 3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9억 9,750만 원. 여기에 두 번째 세율이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인데 먼저 2주택자는 20%라는 거죠. 이 20%가 그대로 올라가면 42에 20을 더하면 62. 그러나 이 누진공제는 더해주지 않아요. 그냥 20%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세금이 5억 8,200만 원. 그러면 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10% 같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세금이 6억 4천이 되고 그 차액이 3억 5,800이 됩니다. 제가 너무 신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남 세금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뭐 신나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뭐 이제 3주택자 이제 이분이요 저한테 말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하나 걸린 게 있어요. 본인은 2주택자라고 그러는데 남편에게 조그만 오피스텔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피스텔도 수도권에 있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 오피스텔도 주택수를 잡아먹어요. 이분은 본인은 2주택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주택자가 아닌 실제로 3주택자가 되면서 또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는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세율이 어떻게 된다? 플러스 30%. 3주택자 이상은 30%가 업된다. 42%가 아닌 72%가 되면서 3,594만 원만 빼준다. 그러면 세금이 6억 8,200에 6,820만 원, 합이 7억 5천만 원.
10억 벌어서 그 중에 6억 4천 하면 일 하나도 안 하고 3억 6천 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3주택 이상이어도 10억 벌어서 2억 5천은 남았잖아, 땀 안 흘렸잖아,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어떤 이 정책적인 거를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세금 계산만 저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3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받는 건가요? 중가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중가 대상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은 일치하지가 않아요. 지금 질문하신 건 뭐냐면 조정 대상 두 개에다가 조정 대상 아닌 거 하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조정 대상 아닌 그 하나가 중가 대상일 수도 있고 중가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화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이 서울에 2개 있고 화성에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조정 대상은 2개고 조정 대상은 아닌 거 하나야. 그러면 2주택으로 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화성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거의 모든 주택은 중가 대상 주택에 또 들어가요. 내가 3주택자냐, 2주택자냐, 1주택자냐, 어떤 측면에서 중가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비과세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변 세무사님들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이 다주택자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분은 못 피해요. 서울에 아파트가 2개 있어. 심지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오피스들도 수도권에 있어. 그러면 3주택이 맞고요. 만약에 하나를 판다. 팔려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5월 9일 전에 팔아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최대한 피하려면 첫 번째, 본인이 1세대 몇 주택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세대원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나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몇 개인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거 옛날에 맨날 했던 얘기죠. 제가 비과세 판단할 때도 그랬죠. 근데 이제는 비과세를 넘어서서 이게 헷갈리면요, 비과세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세율로 가죠. 중과를 받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그 어려운 개념 한 가지, 다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중과 대상 주택인지 아닌지.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가 중과 대상인지를 알았다면 중과를 적용할 때의 세금과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때의 세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계산해 보는 게 또 필요합니다. 만약 중과로 더 내는 세금이 뭐 한 5천만 원인데 1억 이상 금매를 통해서 판다면 그것도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니까요. 절세는 염지훈. 부동산 양도 차익이 많아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다음 편은요,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하는 형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